이번 시간에는 오비탈의 주양자수, 방위양자수, 그리고 현대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보어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보어의 원자 모형에는 한계가 있어요. 보어의 원자 모형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1층, 2층, 3층, 4층 이런 식으로 전자 껍질이 있는 형태였죠. 그런데 이게 수소 원자 스펙트럼에서는 적용이 잘 되는데 전자가 2개 이상이 된다. 그러면 이제 적용이 안 되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전자가 2개 이상이 되면서 전자끼리의 반발력이 생기는 등 다른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현대의 원자 모형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현대의 원자 모형에서는 전자의 위치와 그리고 운동량, 이 두 가지 물리량을 한 번에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둘 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와 속도를 모르니까 전자가 특정 위치에서 발견될 수 있는 확률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률 분포로 나타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오비탈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비탈은 간단하게 말해서 전자 발견 확률이에요.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면은 점 밀도 그림과 경계면 그림이 있는데 이 점 밀도 그림을 먼저 보면 점들이 많이 찍혀 있죠. 그리고 중심부로 가면 갈수록 점들이 더 많이 찍혀 있어서 밀도가 높고 가로 가면 갈수록 밀도가 작아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점의 밀도가 전자의 발견 확률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점이 안 찍힌 곳은 전자가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점이 없어도 전자가 존재한다는 거. 그런데 가능성은 조금 더 낮아진다 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점 한 개가 전자 한 개가 아니라는 거. 그냥 이 밀도가 높은 곳에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경계면 그림을 볼게요. 이 경계면 그림은 조금 더 이제 확실하게 데이터를 제공해요. 이 경계면 안에 있는 구간에서는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90%가 있다. 그래서 90%는 이 경계면 안쪽에서 전자가 발견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확실한 데이터 값을 알 수가 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오비탈의 양자수에 대해서 나와요. 각각의 오비탈에 있는 전자들은 이제 모두 다른 에너지 값을 갖게 돼요. 그래서 양자수가 다르다면 에너지 값도 무조건 다르다 해서 이거를 에너지의 양자화라고 불러요. 에너지는 양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값의 에너지를 전자가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게 에너지의 양자화의 핵심이죠. 그리고 이 양자화는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다 라는 거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비탈의 양자수가 되게 다양한 양자수들이 있는데 일단은 4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고 주양자수부터 한번 차근차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주양자수는 에너지 준위를 결정한다. 네, 주양자수는 에너지 준위를 결정하고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방위양자수죠. 부양자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방위양자수는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한다. 그리고 자기양자수. 자기양자수는 오비탈이 어떤 방향으로 있는지 그런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오비탈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핀 자기양자수가 있어요. 스핀 자기양자수는 전자의 운동 방향을 결정해요. 그래서 이 양자수들에 대해서는 막 길게 개념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짧게 알아야 될 것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양자수부터 한번 봐볼게요. 주양자수는 뭐다? 주양자수는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결정한다. 그래서 에너지 준위의 밑줄을 한번 쳐봤고 그리고 이 주양자수라는 말이 생소할 텐데 주양자수는 그냥 몇 번째 전자껍질이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호는 n이라고도 나타냅니다. 그래서 주양자수를 한번 볼 건데 원자핵 일단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전자껍질, 첫 번째 전자껍질이고 이 첫 번째 전자껍질은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바로 K라는 이름이고 그리고 두 번째 전자껍질, 두 번째 전자껍질은 L이라는 이름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M 그리고 네 번째는 N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주양자수가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첫 번째 전자껍질이면 N이 1이다. 두 번째면 N이 2다. N이 3이다. 4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주양자수예요. 네, 간단하게 첫 번째면 그냥 N이 1이라고 나타내주면 된다. 그럼 주양자수가 1인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될 게 전자껍질에서는 전자껍질이 위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가 커지죠. 그래서 주양자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에너지가 커진다. 밑에 나와 있죠. 주양자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비탈의 크기도 커지고 에너지도 커진다. 이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원자핵에서 더 먼 전자껍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오른쪽에 그림을 한번 잠깐 볼 건데 여기 나와 있는 1s 오비탈이 있고 2s 오비탈이 있어요. 그런데 1s 오비탈은 주양자수가 1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s 오비탈은 주양자수가 2라는 거죠. 그래서 주양자수가 1인 애는 첫 번째 전자껍질에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전자껍질이면 안쪽에 있으니까 오비탈의 크기 자체도 이렇게 조그만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전자껍질은 안쪽인데 1보다는 더 바깥쪽이죠. 그래서 오비탈의 크기도 더 커졌다. 그리고 에너지 자체도 얘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네, 이제 방위양자수가 나와요. 방위양자수의 기호는 L이고 방위양자수는 다른 말로 부양자수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이 방위양자수의 역할이 뭐냐? 방위양자수는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해요. 방위양자수가 몇이냐에 따라서 오비탈의 모양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오비탈의 모양에도 이제
영어로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게 바로 SPDF 이런 식으로 기호로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밑에 써져 있는 글을 보면은 주양자수가 n일 때 방위양자수는 0부터 n-1까지 n개가 존재한다 라고 하죠. 이런 문자들은 기호로 보면 어려운데 예시를 들어보면 쉬워져요. 주양자수가 2인 경우, 주양자수가 2면은 전자껍질이 두 번째 전자껍질인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전자껍질인 경우에는 방위양자수가 0 그리고 1개까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 n-1까지 존재할 수 있는데 n이 2니까 2-1 해서 방위양자수가 0이랑 1 해서 n개, 2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규칙이 존재해요. 밑에 표를 한번 봐볼게요. 주양자수가 1일 때, 전자껍질이 첫 번째 전자껍질일 때 방위양자수는 이제 n-1까지 존재하니까 1 빼기 1 해서 0만 있죠. 그리고 2일 때는 아까 말했듯이 0이랑 1이 있고 그리고 3일 때는 n-1이 2니까 2까지 존재할 수 있고 0, 1, 2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방위양자수가 몇이냐에 따라서 이제 오비탈의 모양이 결정돼요. 방위양자수가 0이면은 S, 1이면은 P, 2면은 D, 3이면은 F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 그래서 다시 표로 넘어와서 방위양자수가 0일 때 S, 방위양자수가 1일 때 P, 방위양자수가 2일 때 D 이런 식으로 나오는 모습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알면 되고 이제 각각의 오비탈의 특징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로 S 오비탈이 나오죠. S 오비탈은 숫자로 나타내면 몇이었죠? S 오비탈은 0이었어요. 방위양자수가 0이다. 그래서 이 S 오비탈의 특징은 일단 공 모양으로 생겼대요.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그냥 공 모양으로 생겼다. 그리고 공의 특징이 반지름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방향에 관계없이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방향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방향으로 가든 다 전자를 똑같이 발견할 수 있다. 그 두 번째로 방위양자수가 0이기 때문에 모든 전자껍질에 한 개씩은 꼭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주양자수가 1일 때도 0은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 S오비탈은 각 주양자수마다 한 개씩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1s, 2s, 3s 이런 식으로 주양자수 뒤에 표시를 한다라고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림을 한번 봐볼게요. 이전 페이지에서 한번 봤던 건데 주양자수가 커지면 주양자수가 뭐라고 했죠? 전자껍질이었어요. 전자껍질 수가 이제 전자껍질이 바깥으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 준위와 오비탈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P오비탈을 한번 볼게요. P오비탈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R형 모양이에요.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그리고 S오비탈과는 다르게 방향에 따라서 전자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달라진다. 왜냐면은 이제 이 방향으로는 전자를 잘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방향으로는 발견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방향성이 있다. 방향에 따라서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P오비탈은 주양자수 n이 2 이상부터 존재를 해요. 방위양자수는 주양자수에서 n-1개까지 존재할 수 있는데 n이 2가 되면은 1이 나오니까 그리고 방위양자수가 1일 때 P오비탈이니까 주양자수가 2 이상일 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P오비탈은 다시 말하지만 방위양자수가 1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자기양자수와 스핀자기양자수에 대해서 또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